우리 시장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좀 강보합세. 하지만 코스피 시장은 어제 2,5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다소가 좀 약보합 상황, 2,500포인트를 전후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조금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나스닥 시장의 급등, 그리고 어제 왜 미국 시장이 다소간에 조금은 좀 약보합 상황 아니면 약세 상황을 보였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인 견조한 어떤 그 움직임을 어제까지도 왜 유지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 좀 드려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일단 나스닥에 상장되는 기술주들의 대표주들,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아마존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텔, 그리고 애플 컴퓨터까지 다소간 좀 긍정적, 시장의 눈높이 대비해서 긍정적인 깜짝 실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아마존이 13%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6%가량, 그리고 인텔이 약간 7.4%의 상승률을 보이는 그런 상황. 어제도 비슷한 양상,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지도 않는, 그나마 좀 약보합 상황의 시장 상황이 나스닥 시장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한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분기별 어떤 그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의 희석화 여부를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 작년 4분기 때도 그랬고요, 지난 1분기 그리고 지난 2분기에도 비슷한 양상이, 특히나 성장주, 고퍼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 항상 실적 시즌 이전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 실적 발표가 나타나게 되면 차익 실현 욕구가 시장 내에 크게 발휘가 되면서 시장 수급 상황이 다소간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약세 지속. 하지만 다시금 실적의 긍정적인 상황,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금 우상향해서 진행을 하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지난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간 IT 업종과 바이오 업종 내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지난 주도 그리고 이번 주도 똑같은 양상이 IT 기술주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주들은 이러한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소위 말하는 눈높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발표해 준 기업들과 눈높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간의 희비교차가 바이오 제약주에서는 너무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IT 업종 내에서는 그보다는 오히려 시장 기대치에 충족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상향 방향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실적 발표 직후 일단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진입을 했던, 매수 진입을 했던 그런 투자자들은 일단 일시적인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어떤 그 수요가 크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어찌 보면 대형주들 순환매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대형주의 순환매가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낙폭이 확대되었었던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가 되겠죠. 가격대가 편하다, 과거 대비해서 지금 이제 싼 주식,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 회사는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PER을 받을 그럴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PER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회사다. 대표적인 종목 주자군들이 결국은 중국 관련 소비주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뭐 호텔신라의 상승, 급등,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더니 급등 상황으로 주가가 출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중국 관련 소비주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모레
아모레퍼시픽 어제 실적 발표 조금 좀 미진한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재상승으로 주가는 상승을 지속해주는,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자기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주식시장의 주가 형성 모습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 일단 전반적인 시총 대형주들의 순환매 양상 속에서, 업종 순환매 양상 속에서 이제는 중형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배경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저해할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만한 호재성 재료들이 오히려 시장 내에 많이 대기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호재 5가지 정도가 시장 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최근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국들의 실적 호조, 그 경기 호조, 글로벌 경기의 호조가 계속된다라는 부분. 중국의 지난 상반기 GDP 성장률은 6.8%, 올 하반기는 약 한 7.0%를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긍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신흥국 경기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3분기 GDP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를 했었죠. 3.0%의 성장률. 시장의 눈높이를 조금 더 넘어서는 경제 성장률의 발표. 글로벌 경기 호조가 지속되는 한 주식시장의 상승 방향세는 꺾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점. 두 번째, 완만한 통화 긴축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껏 유동성의 위축 내지는 유동성의 긴축에 긴장을 했었던 투자자들. 지난주 22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 테이퍼링의 시작 시점을 조금 지연시키겠다. 내년 1월달 이후로 연기를 하겠다라는 완만한 통화 긴축 기조를 발표한 바가 있었죠. 여기에 지금 현재 FOMC의 통화 기조, 긴축의 기조, 이 기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통화 긴축 방향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FOMC의 의지. 물론 지금 현재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내년 2월 FOMC 의장 임기 만료에 따라서 새로운 의장 지명 지금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2파전 양상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파월 지금 현재 연준 의장, 연준 위원, 그리고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 근데 두 분 중에 다른 점은, 한 사람 파월은 비둘기파적인, 온건파적인, 소위 말하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원하는 그런 통화주의자. 테일러 교수 조금 빠른 속도의 급진적인 매파 성향의 어떤 통화주의자라는 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만에 하나, 아니면 오히려 테일러 교수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왔었던 완만한 점진적인 통화 긴축의 기조가 혹시나 급진적인 기조로 바뀌게 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내지는 우려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 부분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22통화 기조를 봐서는 완만한 기조는 지금 현재 계속 시장 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중국의 소비주들의 반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드와 관련된 해빙 기대감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다음 주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1, 방1, 그리고 방2 순차적으로 지금 방문을 예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만남, 이 속에서 이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다소한 좀 갈등 상황이 우호적인 상황으로 완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어진다라면 사드 관련 해빙기에 분명히 우리나라 중국 관련 소비기업들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네 번째, 4차 산업혁명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성장이 되고 있는 IT 업종군들 급락, 소위 말하는 반락의 가능성은 드물다.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우상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가능성. 다섯 번째, 주주 친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은요, 코리아 증권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레이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에 대한 재평가.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PR 10배에서 PR 12배, PR 15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 주주 친화 정책은 바로 배당 정책과 직결이 된다라는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과연, 물론 계속해서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 여건들에 따라서 이것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기의 호조 부분, 그리고 완만한 통화 긴축, 세 번째, 중국 소비, 사드 관련 해빙에 대한 기대감,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주 친화 정책이 원래 시장에 기대했었던 그런 속도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여부. 아마도 이번 연말, 내년 연초 이 배당과 관련된 배당주들 상당 부분 시장 내에 어떤 그 이슈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